자, 오늘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좀 잘 안 가고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여파도 있었고 이슈가 좀 소멸되는 그런 경향도 있었는데 오늘은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투자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전문 애널리스트인 강하나 작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궁금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 워낙 또 인사이트가 있으시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오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의 분위기 봤을 때 제약바이오가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는 양상인데 최근에 저는 주변에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궁금하다. 비만 치료제 시장이 정말 지금도 성장은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더 진짜 성장할 것인가, 어느 쪽에서는 앞으로 물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항암제 시장보다도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질 거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네. 시장 전망 어떻게 보세요?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항암제가 지금 거의 제일 큰 시장 중 하나이지만 그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항암제 시장을 이길 수 있다라는 전망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2023년 10월에 네.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를 2030년까지 1,000억 달러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2024년 5월, 그러니까 작년에 이 전망치를 1,300억 달러로 상향한 바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저번 달에 미국 내 약가 하락이나 이런 시장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되면서 2030년 시장 규모 전망을 이제 1,000억 달러 정도로 줄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2030년부터 2033년까지 한 1,300억 달러 이상의 네. 시장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시장은 여전히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이고 항암제를 이길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쨌든 앞으로의 기대감이 오히려 앞으로의 기대감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어쨌든 기대로 먹고 사는 그런 맞습니다. 업종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를 오히려 지금쯤 좀 투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관련해서 주가도 약간 조정받는 그런 모습들도 나왔으니까. 근데 어쨌든 비만 치료제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게 위고비, 네. 아니면 잽바운드 이런 약품들을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지금 시장은 글로벌 탑2가 잡고 있잖아요. 일라이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가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둘의 지금 경쟁 관계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일릴리는 지금 약간 하락을 많이 했죠. 고점 네, 대비 주가는 많이 좀 조정을 받았어요. 고점 대비 많이 조정을 받았고 그에 반해서 이제 국내 기업들은 또 엄청 날아가고 네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일단 지금 당장은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릴리가 투탑이 맞고 그쵸. 이 두 기업이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이 가장 치열하게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일라일릴리가 조금 더 앞서고 있다는 네. 의견이 더 많은데요. 그렇더라고요. 그게 이제 경구용 데이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경구용이 편의성에 있어서 그쵸. 무조건 우위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기존 경구용 GLP-1 약물의 경우에는 식사나 이제 물 섭취에 있어서 제한이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한 뒤에 먹어야 된다든지 그런 혹은 이제 물을 특정 밀리 이상 마시면서 복용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복용에 있어서의 불편함이 있거든요. 조건들이 리벨서스가 있었군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당뇨 치료제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겨낸 경구용 GLP-1 비만 치료제를 일라일릴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최고 용량 투여 시에 평균 이제 7kg. 그러니까 8% 정도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줬거든요. 그게 여태까지 나왔던 경구용 비만 치료제 중에서는 효과가 제일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일라일릴리가 지금 우위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2025년 말쯤에 그러니까 올해 말쯤에 FDA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 정도에는 그래도 우리가 시장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부분은 리벨서스라고 하는 당뇨 치료제, 그러니까 네네. 경구용 GLP-1 약물이죠. 노보노디스크에 그 또한 최근에 비만 치료제로의 승인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기업의 경쟁 구도가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이제 리벨서스의 경우에는 복용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용을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네. 일라일릴리가 여전히 우위에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쨌든 이 두 회사, 글로벌 탑2 회사가
GLP-1 계열로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공략을 하고 진출하면서 탑2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뭐 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GLP-1 이야기 나오면 요즘에 막 뉴스들을 보면 뭐 당뇨, 뭐 비만 치료제, 뭐 체중 감소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막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요. 뭐 치매에도 효과가 맞아요. 있다. 뭐 어디에도 효과가 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이런 두 기업에게는 오히려 뭐 호재가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그렇죠. 어떤 약이든 적응증, 그러니까 이 약을 쓸 수 있는 질환이 많아질수록 네네. 당연히 전망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올라가게 네네.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 약이 도달할 수 있는 최종 매출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적응증이 확장되는 것 자체가 이 약물들을 신의 약물이라고 부를 그러니까요. 만큼 만병통치약같이 뭐 얘기가 돼요. 엄청난 부분이고요. 실제로 지금 알츠하이머도 임상 3상을 하고 있고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다는 결과들이 더 많고 심혈관 질환은 이미 효능을 인정받아서 적응증 확장이 확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궁극적으로 이 비만 당뇨 치료제 시장이 비만 당뇨 시장이 커서 큰 것도 맞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이 GLP-1 유사체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 자체가 다양한 적응증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시장 전망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비만 치료제로서의 뭐 역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적응증, 아까 말씀해 주시면 치매, 뭐 당뇨, 요즘에 심혈관 질환, 네, 네. 심혈관 질환 요즘 뭐 뉴스 보면은 GLP-1 계열이 뭐 만병통치약 같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저도 뉴스를 찾아보니까 근데 또 GLP-1이 어쨌든 비만 치료제로서 관심을 최고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연구 결과를 보니까 어쨌든 이 약물을 끊게 되면 네. 주사를 맞는 걸 중단한다거나 네. 아니면 먹는 걸 중단하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비만 체중이 다시 늘어나는 네.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계속 맞아야 된다거나 계속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인 것 같은데 네. 이런 것은 저희가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네. 일라일릴리나 이 기업들에게는 좋은 이야기일까요? 계속 맞아야 되니까 좋은 모멘텀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효과가 지속적이진 않다라고 그래서 안 좋은 걸로 받아들여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만성 질환의 가장 큰 장점이 계속 투여를 해야 된다이긴 그쵸,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치료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에 따른 이제 계속 유지하기 매출이 위해서, 네. 유지가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또 위고비나 젯바운드의 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비싸잖아요. 네, 만만치 않고 이게 투여를 할 때 지방을 없애거나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식욕을 억제시키면서 네네네, 이게 아무래도 비만이 되지 않게 조절을 하는 거지 식사량을 않습니까? 줄이는 거죠. 그렇죠. 네. 인슐린을 좀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요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식욕을 억제하다가 억제를 안 하니까 당연히 다시 살이 찌고 식욕이 네네. 돋아나는 그런 정상적인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요요를 막기는 어렵고 그래서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일리 측에서도 많이 추천을 하는 게 운동량 병행을 해라. 이거는 식욕을 억제하는 감퇴시키는 게 메인 역할이기 때문에 네네. 운동량 병행을 해야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요를 해결해줄 혹은 지금 가장 큰 부작용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 게 또 근손실입니다. 네, 그쵸. 이게 네. 살이 빠지고 근육도 다 같이 빠지면 원래 근육이 지방보다 더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살이 더 빨리 그쵸, 빠지는 그쵸. 것처럼 예, 느껴질 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혹은 이겨낼 수 있는 약물을 만드는 기업들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 아까 주가를 살짝 체크해 봤지만 대표적인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노보노디스크는 특히 주가가 거의 뭐 예전보다 반토막 나는 네, 수준으로 맞습니다. 많이 내려왔고 일라일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박스권은 형성하는데 그래도 좀 주가가 요즘 지지부진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 매출이나 시장은 커지고 있는데 네. 왜 주가가 잘 안 가는지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의 약값이나 뭐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일단 노보노디스크가 더 많이 빠진 이유는 일라일리가 차세대 굉장히, 예. 후속 약물을 치고 더 잘하고 올라오니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아까 말씀해주신 트럼프의 약가인하가 어느 정도
정책 부담이 작용하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가 최근에 미국의 약가를 국제 평균 혹은 선진국의 최저 수준으로 맞춘다고 얘기를 하면서 메디케어의 파트 D와 B 이게 결국에는 처방약 쪽이거든요. 처방약 쪽 혹은 이제 생물의약품 쪽, 주사제 쪽을 포함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다 포함을 시키게 되면 당연히 이제 위고비나 젯바운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당뇨 치료제 쪽까지 하락을 면할 수가 없다.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젬픽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마흔자로도 다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엔 약가 협상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서 그러면 매출도 당연히 줄어드는 거 아니냐. 뭐 당연히 프라이스가 내려가면은 그쵸? 매출이 줄어들고 마진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5월 들어서 조금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아무래도 미국 최대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가 CVS인데 이 CVS가 7월부터는 또 일라일릴리의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의 일부 보험급여도 제외한다고 얘기를 한 부분도 네네.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긴 합니다. 위고비를 유지한다고는 하지만 최근 비만 치료제 올라오는 추이를 보시면 젯바운드가 더 빨랐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안 좋은 부분, 뭐 좋은 부분 조금씩 반영이 되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특히나 성장세가 작년에 훨씬 더 가팔랐었거든요. 네. 지금도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긴 그러니까요. 하지만 성장 퍼센티지를 보면 작년 말쯤이 하반기가 피크였나요? 좀 피크였고 아무래도 우리가 기대치가 워낙 높았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글로벌 탑2는 이런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근데 최근에 이 일라일리나 이 노보노디스크 주가가 주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또 우리나라에서 이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의 주가는 꽤나 잘 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실제로 개발하고 있는 현황이 어떤지 이걸 기반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건지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단 뭐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뭐 처음부터 끝까지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우리가 뭐 글로벌 임상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걸 주장한다기보다는 지금 글로벌 빅파마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리 혹은 다른 빅파마들이 개발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투여 주기 그리고 근손실, 투여 방식 등을 개선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 그리고 네.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글로벌 기업과 엄청나게 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파트너십을 체결하거나 혹은 라이선스 아웃을 통해서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조금씩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글로벌 탑2와 같은 전략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뭐 부작용이나 다시 살이 찌는 이런 것들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네. 그 기술을 가진 거나 아니면은 뭐 신규 타겟 물질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은 먹는 경구 치료제 뭐 이런 걸로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뭐 요요가 뭐 부작용은 아니지만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요 타겟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이 뭐 있을까요? 네, 일단 한미약품의 경우에도 GLP-1과 글루카곤을 둘 다 이중작용을 하는 이중작용제를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네. 근육량을 좀 지키고 근육량을 지키면서 체중을 감량하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인 거고요. 근손실에 의한 요요 현상을 개선한다라는 걸 이 치료제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HK-노엔의 경우에도 개발 중인 GLP-1 유사체가 기존 GLP-1보다도 근육 보호 효과를 갖고 있다라는 걸 이번에 조금씩 입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요요 혹은 근손실에 의한 요요를 막아주는 걸 목표로 하는 비만 치료제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주가가 탄력받는 것들은 이제 먹는 경구용 치료제를 만든다거나 네. 아니면 뭐 주사를 맞아도 좀 긴 네. 타임으로 자주 맞는 게 아니라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업체들이 아니면 뭐 패치형 뭐 이런 이야기도 네, 나오는데 네. 이것까지는 아직 좀 먼 것 같고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어떤 업체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많이들 기대를 하시는 게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보유한 뭐 펩트론이나 인벤티시랩을 네네. 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혹은 이제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 중인 D&D 파마텍과 네네. 삼천당 제약을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D&D 파마텍이 좀 더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D&D 파마텍의 경우에는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 미국 파트너사인 메세라가 그쵸. 최근 화이자의 인수 대상으로 좀 언급이 되면서 메세라도 주가가 많이 오르고 D&D 파마텍도 반사 수혜로 같이, 그쵸. 같은 수혜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구용 GLP-1 수용체 작용제를 개발 중이고 펩타이드 기반의 경구 제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들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경구용 중에서는 국내에서 대장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리벨서스의 세마글루타이드의 제네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에스페스라는 주사제를 경구제로 전환하는 플랫폼을 보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리벨서스와는 다르게 복용 방식에 있어서는 편의성이 뛰어나다고는 합니다. 다만 네. 이제 여전히 이제 리벨서스의 제네릭이기 때문에 그리고 D&D 파마텍이 지금은 대장이 된 것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삼중작용제, GLP-1, GIP, 글루카곤까지 다 작용을 하는 삼중작용제를 미국에서 임상 1상을 진행 네. 중입니다. 그래서 이 세 기업이 경구용에 있어서는 지금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고 아까 앞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었던 펩트론이나 인벤티시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사제형들의 단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매주 투여를 해야 되는 이 네네. 단점을 한 달에 한 번 투여를 할 수 있는 제형으로 바꾸는 건데 이 두 기업 모두 이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건 아니고 이제 펩트론의 경우에는 일라이릴리와 어느 정도의 뭐 시험 계약 같은 걸 체결을 해서 임상 진전에 따라 이게 데이터가 잘 나올 시에 본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국내 기업들까지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작가님, 어쨌든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투자를 또 하고 싶으신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계시면 네.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지금이 괜찮은 타이밍인지가 일단 좀 궁금하고 네. 오히려 좀 조정받고 약간 관심에서 멀어졌을 때 괜찮은 건지 궁금하고 그래도 뭐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유망하다고 보시는 탑픽 종목 같은 게 있으시면 한번 알려주세요. 일단 국내 기업들이 정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요즘 많은 분들이 투자하는 방식이 오히려 더 오른 기업들이 더 가지 않을까. 계속 가는, 예. 네, 그런 걸 선호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비만 치료제 국내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그래도 대장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경구용 대장이라고 하면 이제 D&D 파마텍 네. 혹은 이제 장기 지속형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면 펩트론이 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국내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강하게 이걸 나는 몰빵을 할 거야 이런 네. 관점으로 보신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분할로 가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조정 나올 같고요. 때. 해외 기업들 중에서는 그래도 일라일릴리가 최근에 조정을 조금은 받았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금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강하나 작가와 함께 제약바이오 이야기 비만 치료제에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투자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잘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뭐 작가님 처음 뵀는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제약바이오 이슈 있을 때 많이 좀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인사이트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